행정국장님이 코로나 하시고 그 다음에 기획국장님이 총괄보고 하면서 바로 하고 지금부터 2020년 9월 열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관련 현안 보고 및 국별 추석 종합 대책 보고에 이어 부구청장님과 구청장님의 당부 말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및 추진 사항에 대하여 행정문화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9월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국외는 이 현황은 9월 27일 0시 현재 기준입니다. 확진자가 3,240만 명에 사망자가 98만 5천. 오늘 보도에 의하면 사망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국내는 확진자가 23,611명, 사망자가 401명입니다. 옆에 그림표를 보시면 8월과 9월의 차이가 수도권 지역이 34.9%였습니다. 8월 달에는 점유 비율이. 근데 9월 달에는 수도권 지역이 40.43%로 계속 수도권 지역의 확진자가 증가한 게 아니고 점유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서울시 및 우리구 발생 현황입니다. 9월 달에 서울시에서는 1,439명, 사망자가 31명이 발생했고 우리구는 9월 달에 2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안타깝게도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해서 우리구 총 누계 현재 9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완치가 75명, 치료 중이 16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능동감시 대상자는 접촉자 163명, 해외 입국자 238명, 비격리 62명에서 총 463명이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확진자 월별 발생 현황을 보시면은 8월 달에 급증했다가 9월 달에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월별 발생 현황도 보시면 현재 우리 구가 국내 접촉자 1,300명, 해외 입국자 2,872명에서 4,082명이
자가격리자로 관리되고 있고 관리된 현황인데, 이것도 점차 8월에 정점을 찍은 이후에 9월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추석 특별 방역 기간 거리두기 강화입니다. 이건 중요해서 수도권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그대로 진행하고, 공공 분야는 실내의 국공립 시설에 대해서 운영 제한을 합니다. 2분의 1의 이용 인원을 제한을 하면서 그 일정 기간 동안 이용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다중이용 시설 중에 민간은 집합 원래 12개 고위험 시설이 있었는데 PC방이 제외되고 클럽, 눈사람 등 유흥주점, 방문 판매, 실내 집단 운동 등 11개 시설에 집합 금지가 되어 있고, 집합 제한은 택배 관련해서 유통물류센터가 되겠습니다. 또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에 대해서는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또 영화관과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놀이공원, 워터파크는 사전 예약제, 물론 수용 인원 2분의 1에 한해서 사전 예약제를 시행합니다. PC방은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미성년자 출입 금지 등이 되겠고, 종전에 음식 섭취가 불가능했는데 음식 섭취가 가능합니다. 교회는 비대면 예배가 원칙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무반별 주요 추진 현황입니다. 총괄반에서는 실무반을 관리하고 있는데 총 26,356명의 근무 인원에 일평균 11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말씀드리면은 강화문 집회 방문자 전수조사 근무 지원, 애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전단 추진반 근무 지원, 제대본 음식점, 카페 등 점검 총괄반 현장 점검반 근무 지원 등을 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추석 연휴 직원 특별 복무 지침을 전파했습니다. 3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추석 연휴 전인 9월 29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또 추석 연휴 후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3단계로 구분해서 직원의 특별 복무 지침을 전파한 내용으로, 이것은 사전에 직원들의 어떤 그 상황을 파악하고 연휴 기간 이후에 직원들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는 등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방침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일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공공시설 일부 운영 재개 및 부분 개관입니다. 실내의 공공체육시설 한시적 운영 재개입니다. 운영 기간을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한시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안양천 축구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등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물론 방역 수칙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부분 개관입니다. 공공도서관은 9월 28일부터 운영 기간이 별도 안내시까지입니다. 대상 시설은 구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15개소가 되겠고, 도서 대출 및 자석 이용 2분의 1을 제한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감염병 관리반입니다. 해외 입국자 관리입니다. 총 현재까지 3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총 2,782명의 해외 입국자가 있는데, 그동안 대부분 중국에서 52%, 일본이 88명, 또 유럽이 157명, 미국이 332명이 입국했습니다. 저는 음성 판정되었습니다. 초중고 학생 등교에 따른 관리는 총 1,363명이 우리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사한 결과 저는 음성 판정이 됐습니다. 8쪽입니다.
우리 구 및 타 지역 확진자 관련 조치 사항입니다. 이건 9월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22명이 발생했는데 구분 보시면은 감염 경로가 경로 불명이 9명으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확진자는 50명입니다. 총 그래서 50명이 되는 이유는 우리 확진자보다 관내 그 동선 역학조사가 많은 이유가 인근 자치단체에 그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아마 우리 지역하고 겹치는 사례가 많아서 역학조사 사례도 50명으로 많았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자원관리반 현황입니다. 현재 의심자 진료 및 상담 현황은 선별진료소 13,446건, 전화상담 47,465건에서 6만 건이 넘어갔습니다. 월별 선별진료소 진료 인원은 13,446명인데 8월달, 6월달, 5월달이 좀 많은 숫자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생활안정지원반에서는 코로나 관련해서 입원 자가격리자에 대한 지원을 2,056가구에 4억 8,846만 3천 원 상당을 지원했습니다. 폐기물 처리는 현재까지 1,791명에 6,837kg의 폐기물을 처리했습니다. 합동 방역은 총 14,543건을 했는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9,151건, 다음 쪽입니다. 부서나 동주민센터에서 4,556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재난홍보반입니다. 재난홍보반은 9월 한 달 동안 속보 17건, 상황전파 15건, 정보 제공 2건, 언론보도 149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대협력반입니다. 아까 좀 언급됐지만 현재 동서원이 297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조사 결과는 지금 관내 672건, 타 시군구 1337건의 누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불시 점검은 수시로 시행하고 있는데 국내 접촉자 1,162명, 해외 입국자가 3,884건의 총 5,046건의 현장 불시 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8쪽입니다. 자가격리자 결과 이탈자가 총 17건이 그동안 발생해서 17건 중에 15건을 고발했고 구두개도 2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코로나 관련 장기화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도 적극 민생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가 금천은 신규 창업 소상공인 영업 유지 지원금 지원입니다. 9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현재 1층 로비에서 접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 576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천형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대출 지원입니다. 7월 1일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477건에 11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애국인 주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총 6,466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766가구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코로나19 방역 영업손실 보상입니다. 대상이 총 220개소인데 현재 41건이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희망 일자리 지원 현황입니다. 그동안 이제 계속 진행된 것들은 생략하고 지금 새로 시작된 게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 3차 지원입니다.
1142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현재 212명이 접수했습니다. 계속 9일부터 충원될 때까지 접수할 예정이고 사업 기간은 12월 20일까지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방역 지원 현황입니다. 맨 마지막 밑에 나머지는 기존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마스크 지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생, 교직원 마스크 지원입니다. 유치원생, 초등학교 1, 2학년생 5,000명에 대해서 KF80 마스크 5매씩 총 25,000매를 9월 달에 지급 완료했습니다. 이상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추석 종합 대책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의 총괄 보고에 이어 소관국 소장님들의 보고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2020년도 추석 종합대책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가 총괄 보고를 하고 새 분야별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국별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적 추진 방향입니다. 안전하고 훈훈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자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안전대책과 교통대책 등 6개 분야에 대한 추석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11일간 중점 추진함으로써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청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쪽 대책반 운영 계획입니다. 종합 상황실 및 코로나19 대응 재해대본 등 10개 기능별 대책반을 운영하여 추석 연휴 기간 중 각종 응답소 및 상담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구민 불편사항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 분야별 주요 추진 사항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선별진료소 운영 등 연휴 기간 방역, 의료 대응체계 유지 계획을 추가하여 추석맞이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대중교통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 및 민간시설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으로 홀몸 어르신, 다문화 가정 등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돌봄 및 남은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응급 의료 체계를 유지하도록 연휴 기간 내 응급진료 상황실과 병, 의원 및 약국을 운영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지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 안전을 위해 추석 대비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소상공인들의 추석 명절 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국별로 세부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추석맞이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구민 생활지원 및 나눔 활동입니다. 저소득구민 생활지원을 위하여 2020년 희망원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2천만 원을 저소득 2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하고 기초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국가보훈 대상자, 가정위탁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명절 위문금 및 효정신함양비를 지급합니다. 5쪽 또한 주민주도 나눔 및 돌봄 활동으로 지역복지관과 함께하는 나눔 행사를 청담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재가 어르신 및 사례관리 대상자 150명을 대상으로 쌀 10kg을 배달하고 5쪽 자료와 같이 각 동별로 주민 주도의 나눔 및 돌봄 활동이 활발히 진행됩니다. 다음은 6쪽 복지시설 위문입니다. 경로당 72개소, 노인교실 1개소에 개소당 15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원하고 해명양로원, 섭리의 집 등 노인 주거복지시설 입소자 67명에게 위문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수급자 45명을 대상으로 특별 위로금 및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47,300원을 지급하며 다음 7조 소외계층 지원입니다. 추석 명절이지만 고향에 가지 못하는 청년, 중장년, 다문화 또는 한부모 등 취약 가정에 대하여 소셜 다이닝 및 송편 빚기,
명절 음식 나누기 행사 등을 진행하고 8쪽으로 명절 기간 노숙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 확대, 명절 차례상 지원, 거리 노숙인 보호 및 시설 입소 지원 등 명절 동안 소외된 계층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취약계층 방문입니다. 관내 홀몸 어르신 105가구를 대상으로 5급 이상 구 간부 42명이 비대면 안부 확인을 진행하고 9쪽 관내 소외계층 8가구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여 코로나로 더 힘들어하시는 어르신을 찾아 위로해드리고 안부를 묻고 건강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통통희망나래단 관리 대상 가구 663가구, 통합 사례관리 대상 35가구, 위기가정 및 재발 우려가정 72가구에 대하여 명절 위문 및 안부 확인을 진행합니다. 복지가족국에서는 이번 추석 명절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 이웃과 함께 주민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추석 명절 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안전구 추석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종합상황실 운영과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안전대책 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평시에는 종합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간 운영될 예정이며 장소는 구청의 종합상황실이 되겠습니다. 근무 인원은 당직자 5명에 주야간 24시간 근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발생 시입니다. 재난 사고 발생 또는 예측 시에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평일에는 안전도시과 및 재난 담당 부서에서 발송할 예정이고 야간이나 휴일에는 당직실에서 발송할 예정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은 장소는 지하 1층 유통합 상황실이고 구성은 구청장님을 본부장님으로 해서 차장, 통제관, 13개 실무반으로 구성 운영될 예정입니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수습부서에서 1차 상황판단회의 운영에 의해서 결정하고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9월 7일부터 10월 5일까지 점검할 예정이고 점검부서는 안전도시과 외 9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점검 대상은 총 249개소로 다중이용시설 83개소, 주요시설물 16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83개소 중에 판매시설인 21개소는 지역경제과와 건축과 환경과에서 점검하고 숙박시설 16개소에 대해서는 위생과와 환경과에서 점검할 예정입니다. 노래연습장과 PC방, 공연장, 체육시설,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 목욕시설은 위생과, 가스 공급시설 등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점검할 예정입니다. 주요 시설물 중에 교량이나 육교, 지하통로, 터널, 방음벽은 도로과에서 점검하고 공사장은 건축과와 주택과, 치수과에서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도로면에 있는 축대나 옹벽, 석축은 도로과에서 점검하고 급경사지는 도로과와 주택과, 공원시설은 공원녹지과, 재난위험시설 중에 노후주택은 건축과에서 점검할 예정입니다. 펌프장과 조리조는 치수과에서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점검 방법은 시설관리 부서별로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별로 자체 점검을 하고 필요시에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는 민간시설 소유자가 자율 점검토록 하고 굴토공사장 등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실태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주요 시설 장비 및 구조물의 손상, 균열, 누수 등에 대한 결함 여부하고 건축, 가스, 전기, 소방 등 분야별로 안정성 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은 콘크리트 구조물 방리, 철근 부시, 노출 여부 등에 점검하고 건설공사장은 굴착 사면 적정구배 준수와 건설기계 등에 대한 전도 전락 방지 조치 여부에 대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축대, 옹벽, 석축, 급경사지에 대해서는 치마나 균열, 배부름 여부, 그 다음에 지하수의 용출, 토사, 유실 위험성 여부들을 점검하고 낙석 방지체 등 훼손 여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에서 정비하고 공공시설 보수 보강은 시설물 유지관리 인력 등을 활용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민간시설 보수 보강은 소유자에게 보수 보강 등 정비토록 지시해서 시정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에 있는 분야별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 점검 내역은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통건설국장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추석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수송대책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을 맞아 기성기경계급 편의 제공과 효율적인 버스 운행을 위해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대중교통 연장과 감축 운행이 시행됩니다. 먼저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가 10월 1일, 2일 양일간 연장 운행되며 마을버스는 금정 01번과 금정 07번 두 노선이 해당됩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4일에는 고속버스, 시외버스가 1일 708회, 18% 증해되고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의 운영시간이 4시간 연장됩니다. 또한 심야버스 9개 노선 72대와 심야 전용 택시 3,124대가 정상 운행되어 최소한의 야간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한편 연휴기간 귀성객들로 인한 수요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9월 30일부터 10월 4일에 우리구 경유 시내버스 45개 노선이 감축 운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상교통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교통행정과에서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교통대책반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교통질서 유지 대책입니다. 첫 번째, 추석 연휴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주정차 특별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기간은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11일간이며 단속 공무원 3명이 매일 09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하고 단속은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차량 소통 장애 시 단속 및 견인 조치하겠습니다. 단속은 일반 도로 및 주택가 이면 도로, 전통시장 주변, 지벨리 2단지 등 중점 단속 구간 및 독산 54길 산기슭도로 특별 단속 구간 위주로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휴 기간 내 귀성객 및 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해 공영 및 민간시설 주차장 무료 개방을 추진하겠습니다.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4일 5일간으로 대상은 관내 학교 11개소, 공영 민간시설 주차장 27개소 등 총 38개소 1938면이 개방될 예정입니다. 주차관리가스는 주민들이 무료로 개방되는 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현수막 개첨,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용 차량 특별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9월 23일부터 9월 28일 4일간이며 단속지역은 지하철역 주변, 다중이용시설, 교통혼잡지역으로 승차 거부, 장기 정차 여객 유치, 정류소 정차 질서 문란 단속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기사와 승객 마스크 착용 계도 등 연휴 기간 교통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8쪽 수방 대응 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기상 전망입니다. 2020년 강수량은 2020년 9월 1일 현재 1275mm이며 전년 강수량에 비해 232% 증가하였습니다. 9월 기상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 추석 연휴 기간 중 국지성 돌발 강우, 기습폭우 등 기상 상황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처를 위해 풍수해 대책반을 운영하겠습니다. 기간은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비상근무는 평시 7명, 보강근무일은 11명으로 배치되며 비상발령은 폭우시 단계에 따라 본부요원, 재난수습부서, 동주민센터 직원 비상근무를 실시 예정입니다. 특히 풍수해 비상근무자 중 원거리 귀성자는 업무 대직자를 지정하여 비상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하겠으며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동원 인력, 장비, 비상연락망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방시설 및 공사장,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입니다.
대상은 주요 공사장 및 수방시설물이며 점검은 9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기실시하였습니다. 펌프 및 수분 작동 이상 유무, 구조물 균열 발생 및 부등 침하 여부, 공사장 주변 주민 불편 사항 등을 사전 점검하였으며 연휴 기간 철저히 관리하여 수황 피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건설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코로나19 대응체계 유지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관련 업무는 계속됩니다. 먼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5일 동안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보건소 4층에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근무 인원 근무 인원은 1일 11명씩 총 55명이 근무합니다. 주간에 8명, 야간에 3명이 근무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확진자 동선 현장 조사 및 자가격리 관리반 운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일 동안 09시부터 18시까지 도시안전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1일 4명씩 확진자 동선 현장 조사 2명, 자가격리자 관리 2명에서 1일 4명씩 5개조가 운영이 됩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선별진료소는 5일 동안 유념해야 될 것이 09시부터 13시까지만 운영을 합니다. 5일 동안 운영 장소는 보건사업 선별진료소이고 1일 7명이 총 35명이 근무합니다. 코로나 의심 증상자 및 확진자 접촉자 등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에서 추석 대비 물가 대책 단속반 운영과 전통시장 지원 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먼저 추석 대비 상황실 및 단속반 운영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개인 서비스 요금과 추석 성수품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을 위해 물가 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운영 기간은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입니다. 부당 상거래 행위가 접수되면 현장 점검을 통해 시정 조치를 하고 미시정 시 소비자 보호원으로 통보하여 고발 조치됩니다. 물가 대책 상황실 운영에 앞서 지난 24일과 25일 양일간 서울시와 합동으로 물량 수급과 가격 동향 그리고 상거래 문란 행위 등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위반 업소는 없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입니다. 추석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조달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전통시장 추석 명절 자금을 지원합니다. 총 지원금은 2억 원이며 자금이 필요한 점포주는 상인의 신청이 가능하며 점포당 지원 금액은 최대 1천만 원입니다. 또한 서민 물가 안정과 시장 상인 매출 확보를 위해 전통시장 추석 명절 이벤트도 개최합니다. 추진 기간은 9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시장별로 제수용품 할인, 경품, 이벤트, 상품권 증정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 부서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에 지급된 온누리 상품권으로 관내 전통시장 이용을 당부드리며 부서에서 지급하는 보상품과 격려품 등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구매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생활쓰레기 관리 대책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수도권 매립지와 생활쓰레기 수거업체 휴무로 쓰레기 수거가 중단됩니다. 지역별로 월, 수, 금 지역은 9월 29일 자정부터 10월 2일 18시까지이며 일, 화, 목 지역은 9월 30일 자정부터 10월 4일 18시까지 배출이 금지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쓰레기 배출 금지로 인한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도로, 현수막을 개첨하였고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미디어 보드나 소식지 게재, 보도 자료 배포 등 사전 홍보를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행정과와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청소 대행 업체에서도 연휴 기간 비상근무를 실시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안정 공급 대책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유사 석유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석유 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 기간은 9월 9일부터 9월 25일까지였으며 주요 점검 내용은 석유류 가격 표시, 정량 미달 판매 등을 중점 점검하였으며 점검 결과 위반 업소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응 체계 유지 및 식품 안전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응급의료기관,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지정 운영을 통해서 응급 또는 일반 환자의 진료 공백 방지 등 응급 진료 체계를 구축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4일 5일 동안 금천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보건의료과 직원 2명씩 2인 1조로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안내하고 병의원 119 서울시 응급진료 상황실과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응급의료 사고 관련 민원 신고 접수 및 조치를 하고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운영 현황에 대해서 유선 점검 및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콜센터 120, 구급상황관리센터 11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응급의료 포털 이젠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해서 실시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천구청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늘부터 구민 홍보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연휴 기간 금천구 응급진료 의료기관 운영은 희명병원에서 응급 환자 진료를 실시하고 진료 전문 과목별 당직 전문의를 지정 운영하여 비상 진료 체계를 구축합니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지정 운영은 9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대상이 확정되었고 병의원의 경우는 희명병원을 제외하고 총 41개소에서 지정된 날짜별로 운영을 합니다. 연휴 기간 문 여는 약국 운영은 총 110개소에서 날짜별로 지정 운영을 합니다. 명단은 구 홈페이지에 오늘부터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문 여는 약국은 인근의 문 여는 병의원과 동시에 개문토록 조정하고 가급적 약국 개문 시간대별 지정을 명확히 운영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석 명절 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발생 관련해서 식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가 급증해서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소로서 온라인 중점 판매업소에 대해서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바뀐 소비 행태 및 외국 식품에 대한 위해성 논란을 반영해서 외국 식품 판매업소 37개소, 추석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소 10개소, A형 간염 바이러스 관련해서 조개젓 취급업소 5개소, 그리고 추석 성수식품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소 지도 점검은 9월 25일까지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산에 따른 방역 수칙에 대해서 안내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특이한 위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추석 성수식품 수거 검사는 9월 22일 전, 조미김, 식용유지, 통조림 등 조리 가공식품 40건에 대해서
유상 수거하였으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추석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일제 점검은 9월 29일까지 점검을 진행 중에 있으며 대상은 총 835개소입니다. 주 점검 사항은 허위 가대의 표시 및 광고 행위 여부,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보수 교육 수료 여부 및 코로나 홍보 활동 등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업소들은 자체 폐업을 하고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곳들이 많아서 멸실 확인 후에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 또한 9월 29일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관내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명절 선물 및 제수용 농수산물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량 및 고의성이 없이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계도 조치를 하며 거짓 표시 경우는 고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추석 명절 식품 관리 그리고 의료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추석 종합대책 보고해 주셨는데 보고 좀 하신 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가지고 추석에 즈음해서 생각이 좀 평소에 좀 생각을 했던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고향이 아마 있을 거예요. 다 고향이 있으시고 고향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실 텐데 고향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제 고향인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이 금천구에서 평생을 아마 바쳐야 될 직원들도 많고 또 평생을 바치신 공무원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향보다 어떻게 더 소중한 그런 자기 인생이 걸린 인생과 다름없는 그런 곳이 바로 금천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안타까운 점이 평소에 느꼈던 점은 우리 금천구가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 금천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어떤 자부심을 주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자부심을 주고도 남는 그런 고장이다. 역사적으로도 금천구는 센터의 기능을 맡아왔고 수백 년 동안 그러다가 최근 몇십 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떤 산업화 속에서 이 서울 쪽에 어떤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금천구가 센터에서 변두리로 완전히 지금 밀린 지금 상황이 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금천구에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금천 현감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흥동에 시흥호동 쪽에 군청 자리도 시흥군청도 일제 직후에는 영등포구로 이제 군청이 옮겨갔습니다만은 1910년까지는 시흥동에 시흥군청 자리가 있었고요. 고구려 시대부터 백제부터 고구려, 그 다음에 신라, 고려, 조선 이렇게 이어오면서 계속 센터의 기능을 해왔던 곳이 바로 우리 금천구 지역입니다. 근데 이런 기록들이 이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다 없어져 버리고 어떤 자부심도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자랑거리도 없고 이렇게 되는 고장이 지금 점점 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금천구에 대한 역사 기록을 발굴하고
그리고 그걸 체계화해서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관악구는 우리 금천 시흥군 또는 금천현의 동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가 북면이었고요. 안양시가 남면, 광명시가 서면이었습니다. 지금도 광명시는 서면이라 그래요. 그리고 읍내라고 제가 어렸을 때는 시흥 오동 지역을 읍내라 그랬어요. 시흥 본동하고 오동하고 걸쳐 있는 그 사이를 읍내 했거든요. 원래 정식 명칭은 읍내리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읍내가 맞는 거죠. 그리고 그 읍내에 현감이 있었고 굉장히 넓은 땅을 관할하고 있는 곳이 우리 금천현이었고 우리 시흥동 지역은 그 중에 센터였죠. 말하자면 광화문이었어요. 광화문. 그냥 보기에도 우리 금천구가 명당이지 않습니까? 산을 뒤로 배경으로 하고 있고 괴산임수의 명당입니다. 괜히 센터로 그 시흥 분청을 놓고 금천 현감 자리를 놓은 게 아니겠죠. 그만큼 명당 자리고 지리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제시대에 거치면서 특히 이제 1963년에 분청이 이제 영등포로 가면서 급속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지위를 잃어서 어떻게 보면 난개발이 좀 됐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도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독산동 지역도 신도시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는 독산동 지역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신흥 주거지로 개발한 그런 강남 개발하듯이 개발했던 지역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구로공단 들어오면서 뭐 아시죠? 가리봉리가 가리봉되면서 이게 되게 발전이 됐고요. 여하간 급속한 발전을 거치면서 모든 걸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기록을 다 우리가 읽고 살고 있다. 어떤 우리가 과거에 어땠는지 알아야만이 또 미래도 다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역에 흥망성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약간 쇠락의 길을 겪었지만은 이제 다시 중흥의 길을 좀 맞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 지금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면은 이 과거에 우리 금천현 지역을 관통하는 영등포까지 그런 중심 그 교통망이 좀 뚫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우리 기회가 다가오는 것이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변에 강남순환 고속도로라든지 KTX 광명역이라든지 인천 고속도로라든지 굉장히 지금 교통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을 다 거쳐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중흥의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래도 과거에 우리가 금천현 시흥군의 센터로서의 위상이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역사적 기록을 찾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하고 새로운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 예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관련 예산이 반드시 편성이 돼야 된다. 금천구 역사 기록에 대한 편찬,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준비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 주시고 특히 우리 시대별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시대, 산업화 시대 그리고 그 미래 방향까지 해서 이 시대별로 좀 나눠서 우리가 어떻게 기록을 체계화하고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준비를 내년에 좀 해서 이게 뭐 단시간에 되지 않을 겁니다. 기록도 찾기도 어렵고 할 테니까. 그래서 그런 준비를 적어도 내년부터는 착수를 해서 우리 금천구가 새로운 우리 국가 발전의 중심지, 우리 지역 이 서남권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우리 지난주에 우리 금천구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대형 종합병원 관련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통과된 내용 뉴스입니다. 대형 종합병원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25만 금천구민의 염원 사업이었고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대형 종합병원은 금천구 구민들의 생명권 또 의료 혜택을 늘리는 그런 굉장히 우리 중요한 사업입니다. 주민들과 직원들이 협력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마무리 확정을 한 거로 우리 스스로 자축하고 금천 구민들하고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남아있는 후속 조치 그리고 여러 가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부터 아까 보고해 주신 대로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이 이제 실시됩니다. 올해 추석은 어느 해보다 상당히 어렵고 힘든 추석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의 제약이 있고 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또 의료진을 비롯해서 방역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주민이 안전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서 추석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구청의 직원들 모두 추석 종합 상황실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또 기능별로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년도 사업계획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중순에 업무보고를 이미 마쳤습니다마는 업무보고를 일찍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포스트 코로나 대책, 향후 내년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사전 준비하고자 하는 위함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는 세 가지 정도의 가치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연재해 중심의 안전대책에서 이제는 자연재해에 더해서 사회적 재난에 대한 안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와 과제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언택트와 온택트 시대에 맞는 가족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의 행정 지원 체계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러한 그 코로나19 사회 변화에 따른 녹지의 가치와 녹지에 대한 기대가 주민들의 요구가 큽니다. 그래서 안전과 가족 그리고 녹지의 가치에 맞는 그런 행정 체계를 좀 준비해야 됩니다. 각 부서에서 이러한 세 가지 가치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관점을 갖고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수립을 해주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여러 가지 고통 분담을 위한 불효불급한 임금밀성 예산이나 관련 부수적인 예산들은 동결 내지는 축소하는 과감하게 축소하는 그런 예산 수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한테 오는 과제와 과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하나하나 살피면서 내년도 사업계획 그리고 또 예산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9월 열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